우리는 앞에서 역삼각함수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역삼곡선함수도 앞에서 배웠던 역삼각함수하고 매우 닮아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질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게 되는 역삼곡선함수의 로그 표현을 공부할 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 식을 예로부터 구하고 얘를 구해도 되고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좌변을 먼저 구해서 우변이 나온다 해도 되고, 우변을 계산해서 좌변이 나온다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분의 1을 편의상 알파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쌍곡선함수하고 쌍곡선함수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오니까 x분의 1이 됐죠. 여기는 하이퍼보릭 코사인 알파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하이퍼보릭 코사인 알파가 x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이퍼보릭 시컨트 알파는 정의 자체가 하이퍼보릭 코사인 알파의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보릭 코사인 알파가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이 역수니까 x가 됐죠. 이제 우리는 양변에 역쌍곡선함수를 취해볼까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를 각각 합성하면 좌변은 알파 되고 우변은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 이와 같이 됩니다. 근데 이 알파하고 이 알파는 같은 알파니까 얘랑 얘랑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동일한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니까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억해둬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다음에 바로 지금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역쌍곡선함수의 로그 표현인데요. 이거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별 표시해 놓으세요. 그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외울 때 이 세 개만 외우면 되고요. 나머지 세 개는 복잡하긴 하지만 안 외워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방금 전에 배웠던 걸 이용할 겁니다. 뭐냐면은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는 보다시피 똑같은 알파니까요. 얘랑 같거든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분의 1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에다가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 보세요. x 대신에 x분의 1, x 대신에 x분의 1 똑같죠. 그래서 4번은 2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5번과 6번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여기에다 x 대신 x분의 1, 여기다 x 대신 x분의 1 대입하면은 나머지 5번, 6번이 자연스럽게 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을 할 때 바로 1번, 2번, 3번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질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이 성질이 필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역쌍곡선함수의 로그 표현인데요. 이것은 OX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요.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나오니까 이 결과를 꼭 암기를 해두세요. 우선 수학은 이해 과목이니까 이해부터 먼저 하고요. 이해가 되면 평소에 많이 써보세요.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역쌍곡선함수의 로그 표현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로그 표현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식을 다음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죠. 양변에 하이퍼보릭 사인 x를 합성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하이퍼보릭 사인 y가 되고 우변은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에다가 하이퍼보릭 사인을 합성하니까 x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앞전에서 공부했던 하이퍼보릭 사인이기 때문에 정의에 맞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x를 먼저 쓸게요. x는 2분의 2의 x 대신 y니까 y승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y승이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제 양변에 2를 곱하고 우리는 이 y를 x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y로 놨을 때 그 y가 x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정식을 풀 생각이에요. 이런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양변에 2의 y승을 곱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쓸게요. 2의 y승을 곱하니까 2의 2y승 2의 y승 곱하고 우변을 넘기면 마이너스 2x 2의 y승 2의 y승 곱하니까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2의 y승을 우리는 x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수함수니까 x는 당연히 양수예요.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x 마이너스 1 0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공식에다 대입해서 해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1차 시합의 계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을 적용합니다. 최고차합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b'이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b'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x는 양수여야 되는데요. 여기 마이너스는 무형근이 된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요 식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x 대신 1을 넣어봐요. 그럼 1, 여기 마이너스일 때 1 더하기니까 루트 2, 루트가 1.41세니까 1에서 1.41세를 빼면 음수가 되니까 x가 양이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플러스만 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x가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x는 2의 y승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대입하죠. 2의 y승은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이 됩니다. 양변에 자연로를 취하죠. 러그를 취하니까 러그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죠.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거든요. 그래서 좌변은 y고 우변은 러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이 y랑 같은 y거든요. 그래서 우변끼리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 사인 x가 바로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제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외우세요. 인버스 하이퍼 사인은 덧셈이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한참 전에 이 부호가 약간 혼돈스럽거든요. 왜냐면 곧 증명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여기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 코사인은 가운데는 덧셈이고 여기 루트 아래가 마이너스인데 비해서 인버스 하이퍼 사인을 먼저 계산했거든요. 인버스 하이퍼 사인은 플러스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됐다면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비슷한 방법으로 y는 이퀄 인버스 하이퍼 코사인 x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양변에 하이퍼 코사인을 합산합니다. 요 2번은 학교 시험에도 증명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 중간고사 이런 거에서도요, 이거 증명하시오 라고 나와요. 왜냐면 1번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금방 판단이 되는데 2번은 그렇게 금방 판단이 되지 않아요. 여러 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에 중간고사에 많이 내고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증명하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해두세요. 2번을 특별히 신경 써서 증명하는 과정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 양변에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합산하니까 하이퍼보릭 코사인 y는 이퀄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합산하니까 여기는 x만 남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요거 정의에 의해서 하이퍼보릭 코사인 y니까 2분의 2의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 이퀄 x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하죠. 2의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 이퀄 2x가 되고요. 양변에 2의 y승을 다 곱합니다. 그래서 2의 y승을 다 곱하니까 2의 2y승이 되고 2의 y승 곱해서 좌변을 이하하니까 마이너스 2x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2의 y승 곱하니까 여기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의 y승을 대문자 x를 놓겠습니다. 그럼 대문자 x는 양수가 됐죠. 얘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1번을 증명할 때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이제 x의 제곱 그대로 계산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까지 똑같은 이거 마이너스 1인데 여기는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을 계산하는데 이 근은 당연히 양의 실근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근해공식에다 대입합니다. 간편공식에다 대입하죠. 1차 시합의 계수가 짝수예요. 간편공식에다 적용합니다. 초차합의 계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이거 되고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마이너스 ac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가 플러스일 때 x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당연히 무형근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잖아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거예요. 정의역은 보다시피 1, 여기가 1,0이니까 1보다 큰 같아요. 치역은 양수고요. 0보다 큰 같고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같다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x가 1보다 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할 때 1보다 큰 같은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플러스는 당연히 양수지만 x 마이너스 루트도 당연히 양수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얘는 무형근이니까 음수가 나오니까 답이 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x 플러스 루트도 양수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x 마이너스 루트도 역시 양수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설명할 때와 똑같은 논리를 여기다 적용해서 마이너스가 무형근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때 다음 같은 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부분하고 마이너스 부분을 둘을 곱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거든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각각 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차의 곱이죠.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돼야 되니까 앞에 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뒤에 걸 제곱하죠. 루트를 벗겨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서로 지워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1 이와 같이 됩니다. 잘 보세요. 두 개 곱했는데 1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고요. 1보다 큰 같은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이거 양수예요. 자, 두 양수를 곱했습니다. 두 양수를 곱했는데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역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역수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두 개의 양수를 곱해서 1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 나오잖아요.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 나오죠. 이렇게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역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어느 한쪽이 역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런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두 개 곱해서 1이니까 하나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나눠버리니까 역수관계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는 분모분자에다 x 더하기 루트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좌변이 돼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 곱해서 1이 되니까 어느 하나는 다른 하나의 역수인데요. 하나가 1보다 크면 당연히 다른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2 곱하기 2분의 1, 5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x가 그러면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다시피 2의 y승으로 약속된 거죠. 자, 그럼 여기가 y축이라 보고 2의 y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예요. 2의 y승 이겁니다. 자, 여기 이게 2의 y승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이 y를 똑같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2의 y를 똑같이 사용했고요. 자, x는 1보다 크나왔고 y는 0보다 크났죠. 자, y가 0보다 크났으니까 요거예요. 자, 요거니까 결과적으로 2의 y승을 x라 놨는데 x는 여기가 2를 지나잖아요. 얘는 당연히 1보다 크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x라니까 양수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인버스 하이퍼보릭 함수의 치역의 값을 살펴본 결과 y가 0보다 크나왔고 y가 0보다 크나왔을 때 2의 y승은 실질적으로 그래프가 여기서 덧칠해 보면 이 그래프만 그려줘야 되니까 1보다 크나와야 돼요. 얘가 1보다 크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가 다른 하나의 역수인데요. 얘가 1보다 크나왔겠습니까? 얘가 1보다 크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덧셈으로 되어 있는 얘가 1보다 크나왔겠죠.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나왔다 했으니까 2를 넣어보세요. 2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에서 1 빼면 루트 3, 1.7이니까 이게 3점 얼마니까 얘가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1보다 크나왔다면 얘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답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는 1보다 크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얘는 무형근이 돼요. 그 이유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x 마이너스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음수라서 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0과 1 사이 값입니다. 양수이므로 이거 지웁니다. x가 1보다 크나왔다는 이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따라서 1보다 크나왔던 것은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x 플러스 루트만이 답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답이 돼요. 근데 이 x는 2의 y승이라 놨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죠. 양변에 자연로를 취합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연로를 취하면은 log 2의 y승은
로그를 취하죠.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점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진수제곱절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죠. 그리고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y가 바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y 좌변이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는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은 둘 다 플러스지만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x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만 따지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단수 조건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마이너스는 답이 안 됩니다. 이유도 설명을 했어요. 자, 이어서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y는 이퀄 자,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역함수가 여기는 이제 루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로그로만 표현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양변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이퍼보릭 탄젠트를 합선합니다. 그러면 우변은 x가 되죠. 하이퍼보릭 탄젠트 y니까 2의 y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승분의 2의 y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y승이죠. 앞에서 했던 거예요. 왜냐면 하이퍼보릭 코사인분의 하이퍼보릭 사인인데 하이퍼보릭 코사인은 원래 2분의 하이퍼보릭 사인도 2분의인데 2가 약분되면 결국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식을 변형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2의 y승을 다 곱해요. 2의 y승을 곱해서 지수법칙 적용하니까 2의 2y승 플러스 2의 0승이니까 1이 되고 여기는 2의 2y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양면에 이걸 곱하겠습니다. 2의 2y승 마이너스 1은 이퀄 x 2의 2y승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걸 정돈합니다. x 곱하기 2의 2y승 플러스 x예요. 한줄은 넘겨서 계산할 건데요. 얘를 좌변을 넘기고 얘를 우변을 이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마저 써볼게요. 넘어갔어요. 2의 2y승이 공통항이에요. 2의 2y승을 묶어내면 1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됐고요. 1 마이너스 x예요. 1 마이너스 x 2의 2y승을 묶어낸 거고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1 더하기 x 여기 1 더하기 x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가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만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는 요 범위 안에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말과 동치예요. 자,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 절대 0이 될 리 없어요. 0이 하니까 나눌 수 있죠. 그래서 2y승은 이거로 나눠요.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이렇게 됐습니다. 양변에 또 자연로를 취합니다. 로그 2의 2y승은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되고요. 진수제곱절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2y는 이퀄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양변을 2로 나누니까 y는 2분의 1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되는데요. 이 y하고 이 y가 똑같은 y예요. 그래서 우변끼리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버스 하이퍼보릭 탄젠트 x의 로그 표현은 2분의 1 로그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가 되고요. 이 함수의 정역은 보다시피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이 모두 다 증명이 됐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 x는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의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돼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번 아까 증명했었죠. 얘는 이걸로, 얘는 이걸로, 얘는 이걸로 다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했던 이 1, 2, 3번 있죠. 1, 2, 3번에다가 그대로 x 대신 x분의 1, x 대신 x분의 1, x 대신 x분의 1 대입하면 여기다 x 대신 x분의 1 대입하면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시컨트가 되고 여기다 x 대신 x분의 1 대입하면 인버스 하이퍼보릭 시컨트가 되고요. x 대신 x분의 1 대입하면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탄젠트가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4, 5, 6번은 앞서 배웠던 성질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 2, 3번은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문제를 계산할 때 이거 꼭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하이퍼보릭 시컨트인데요. 이 함수의 역함수는 다음 보기 중에서 어느 것이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하이퍼보릭 시컨트 x의 역함수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이퍼보릭 시컨트 역함수는 이 모양이에요. 얘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얘를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책에는 직접 유도를 했습니다만 유도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이걸 여기서 그냥 바로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통분하면 x의 제곱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같이 되죠. 자, x가 1을 넘지 못하니까 이거는 항상 양수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x가 양수니까 여기는 log x분의 1 플러스 여기는 루트분의 루트를 씌워보면은 제곱과 루트 벗겨내면 x분의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log x분의 1 x 여기 x분의 1이니까 x로 통분하면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로그, 여기 괄호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x분의 1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죠. 그래서 교재는 이 풀이를 직접 유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 성질을 바로 써서 계산해도 되니까요. 결국은 기억해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아주대학교 시험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죠.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루트 3분의 1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계산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유도했던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x의 로그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x 더하기 루트 여기가 x의 제곱 플러스예요. 여기 다 플러스예요. 요걸 기억하고 있다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인버스 하이퍼보릭 사인 루트 3분의 1이니까 x 대신에 루트 3분의 1을 대입합니다. 로그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루트 자 루트 3분의 1이 좋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1이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3이니까 3분의 4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여기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루트분의 루트를 씌우면 되는데 루트 4는 2가 됐죠. 다시 계산하니까 루트 3분의 3이군요. 근데 루트 3분의 3인데 분모 분자에다 루트 3을 다 곱해보세요. 분모 분자에다 루트 3 곱하면 이게 3 약분되니까 로그 루트 3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보면 로그 루트 3이 있죠. 그래서 예제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역쌍곡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정의, 그리고 특징, 그리고 역쌍곡선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등등도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암기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쓰면요,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꼭 알아둬야 돼요. 그래프를 알면 정의역과 치역, 특징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역쌍곡선 함수의 로그 표현은 워낙 중요한 식입니다. 특히 2번 인버스 하이퍼보릭 코사인 x의 로그 표현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교 시험에도 곧잘 나오거든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풀 때도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제 이것으로 교재 제5장 쌍곡선 함수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6장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과 극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